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애증의 바이오죠. 애증. 네, 굉장히 열광하면서도 고통들이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사실은 이제 BBI즈라고 한 2년간 주도주 얘기할 때 바이오가 꼭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백신이나 진단키트 말고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었죠. 2022년 바이오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이오 투자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주목을 주목해야 될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 한 2년간은 백신이나 진단키트 말고는 기존 전통제약이나 이제 신약 쪽은 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요. 올해 바이오 시장의 핵심 키워드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핵심 키워드는 네. 코로나와의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코로나 위주의 딜과 코로나 위주의 주가 반영이 컸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4분기부터 코로나 위주의 딜에서 글로벌 딜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집중받았었던 원천 기술 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투자, 기관, 민간 투자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이 바탕이 되고 데이터가 좋은 바이오텍들은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결국 이제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잖아요. 모든 섹터들이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바이오 안 담을 수는 없을 거고, 주가 출렁거릴 때 고통당하는 거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애증의 바이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주가는 실적의 함수가 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는 실적 추정이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제약 바이오를 투자할 때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좀 중심을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일단 바이오텍을 볼 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기대감은 올라가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경우 데이터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논문이나 학회에서 좀 데이터 오픈을 잘 해주고 임상의 진전이 좀 보이는 회사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트렌드, 결국에는 빅파마의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의 투자도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인가, 또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나 연구원이 말씀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어가 조금 다르세요. 저는 이제 우리는 계속 바이오가 어떨까 했는데,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결국은 이제 그죠? 바이오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중요하다, 이런 인사이트를 캐치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걸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거나 학회 참석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잘 리포트 내시면 보고, 네. 이베스트는 유튜브 방송이 1위원인가? 거기 네, 출연하시고 맞습니다. 개인 유튜브도 있으세요? 개인 유튜브 안 하고 없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포트 내시고 거기 가서도 이런 산업 트렌드들 같은 경우 약간 브리핑 많이 하시죠? 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듣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바이오 기업, 특별히 이제 올 1월에 파워바이오, 강하나의 파워바이오 종목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예, 압축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두 기업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예, 신테카 바이오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어떤 게 투자 포인트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테카 바이오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좀 AI 기반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AI 스크리닝 위주의 바이오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IT 플러스 바이오의 좋은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뭐 IT 기업은 아니고 바이오 기업인데, IT, 특별히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신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하거나 이런 회사라는 건데요. 예. 근데 IT, AI는 인공지능은 대단히 큰 키워드인데 그건 IT 쪽이고,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바이오의 AI 기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일단 AI라는 게 어쨌든 빅데이터가 구축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단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조차 평균적으로 3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서 AI 스크리닝 그리고 빅데이터가 구축된 상태에서 후보 물질 찾는다면 그걸 이제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줄여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싸움이 관건이 신약 개발 단계에서 AI 플랫폼, AI 스크리닝을 안 쓸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바둑을 둘 때도 뭐 수많은 기보를 다 입력해가지고 그냥 착착착 해내는 거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을 이제 의학 쪽에 접목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신테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개발하는 구체적인 의학 관련, 신약 관련 AI 플랫폼은 어떤 겁니까? 일단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딥매처가 있고 네. 신생항원 그러니까 항암제에서 뭐 세포 치료제에서 쓰는 신생항원을 발굴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네오 AR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딥매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그 후보 물질의 전임성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을 만들기 위한 후보 물질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몇만 가지 된다면서요? 그리고 다 그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네. 투자가 필요한 분야예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AI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니면 결합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다 이미 빼놓고 시간과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거죠. 후보 물질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일일이 예를 들면 이런 증상, 뭐 기전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는 이런 물질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발굴해서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네, 인공지능 AI가 그런 것들을 그냥 빅데이터를 착착착착 해서 후보물질을 뽑아주면 그걸 가지고 2차 작업하는 건 훨씬 쉽다. 이런 네. 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AI 플랫폼을 가지고 물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면 이제 아직은 그런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 회사인데요. AI 플랫폼을 통한 실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019년도에 자기네 AI 플랫폼으로 찾아낸 후보 물질 면역 항암제예요. 그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가 이번 연도 작년에 논문에 게재되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는 거는 이 후보 물질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AI 플랫폼에 대한 효능 테스트가 된 거다. 플랫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소위 빅파마라고 하죠. 제약사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신약을 뭐 일정 부분 또 만들어서 라이선스를 팔기도 두 가지 답니까? 일단 회사 초기에는 서비스를 해주면서 후보 물질 찾아주고 네.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제는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고 파트너십이 2019년 IPO 당시 한계 대비 지금 11군데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개발 계약 위주로 MOU를 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AI 플랫폼 이제 딥매처라는 걸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리포트 쓰신 것도 봤고 딥매처라는 게 익숙지는 않지만 이제 몇 번 봤더니 이제 익숙한데요. 네, 네오 ARS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네오 ARS.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주목할 모멘텀이나 포인트 있으면 추가적으로. 일단 많이들 아시는 mRNA 백신이라는 게 mRNA가 원래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항암 백신으로 가장 많이 발굴이 되고 파이프라인이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개인 맞춤형 백신, 항암 백신으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을 만들 때에는 항원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들어가고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죠.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신생 항원을 좀 빠르게 발굴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IT 기반의 강화된 바이오텍이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본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이름이 직관적으로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는 붙었는데 직관적으로 이름만 보고는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또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뭐 네. 일단 신테카바이오가 선두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빅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선진국만큼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리고 좀 글로벌 회사들이랑 계약을 하려면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 네. 지금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를 작년 기준 3,000대에서 이제 10,000대까지 이번 연도에 확장을 시켜요. 거기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했기 예. 때문에 주식수가 한 12% 정도 증가할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이제 나올 물량이 오버행이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오이면 바이오도 물론 R&D를 많이 합니다만 AI 기반의 IT 바이오이기 때문에 기술 투자가 그런 게 필요한 거군요. 네. 신테카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기술력을 바이오를 투자할 때 기술력을 보라고 하셨고 당장은 이제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충분한 개발비를 좀 가지고 있는가, 뭐 CB 발행을 통해서든 IPO를 통해서든 충분한 유보금을 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길게 보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CB를 발행한 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AI 기반이고 이제 IT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바이오가 성장 중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받은 자금 조달한 걸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많이 확장시키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외주 맡긴 거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전략적인 투자이고 오히려 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좋은 성장성을 보이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정부가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도 키운다고 당연히 말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상황 아닌가. 특히 VC 같은 경우도 2020년, 2021년 상반기에 헬스케어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는데 헬스케어에서도 AI 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이 회사가 IR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발빠르게 리포트를 또 강하나 애널리스트도 내셨는데요. 목표가는 제시하시진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한 2만 원 수준인데요. 목표가는 없지만 현재 주가 가능성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저는 일단 신테카바이오가 무거운 종목은 아니에요. 무겁지도 않고 일단 업사이드로 봤을 때 성장할 일만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관, 민관, 정부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고 거기에 이제 후보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으니 플랫폼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단 산업이 커질 거니까 IT 플러스 바이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보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1월 파워 바이오 두 종목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기업 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는 게 좋습니다. 딥사이트가 이제 그런 저희 코너이고요. 신테카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부터 봤고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여기도 신약의약품 연구개발하는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예, 투자 매력 포인트부터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글로벌리 빅 트렌드 중 하나가 RNAi 쪽이에요. RNAi는 이제 단백질을 억제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좀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RNAi의 플랫폼을 완전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올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RNAi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하나만 좀 하고 가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RNA, mRNA 백신 관련해서 RNA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NA의 DNA, 그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인의 근면성이 한국인의 DNA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데 요즘 RNA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쉽게 RNA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의 수혜인 거죠. mRNA가 이제 단백질을 어쨌든 증폭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발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체 생성에도 좀 수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 확인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mRNA 쪽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RNAi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첫 신약이 나왔었어요. 네. RNAi가 나온 지는 오래됐고 2006년에 노벨상도 받은 기술이었는데 2018년에 첫 신약 나오면서 보통 이렇게 첫 신약이나 기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투자와 관심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RNA 쪽에서 RNAi가 가장 핫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mRNA와 거기에 더불어서 RNAi가 함께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RNA 기반의 방식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그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mRNA, 메신저 RNA라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 방식이 관심을 받았고 신약 개발 측에서는 RNAi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리보핵산 간섭.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사 올릭스가 개발하는 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갈릭 기반 리보핵산 플랫폼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RNAi라는 게 어느 정도 불안정하고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 타겟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RNAi를 좀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락이라는 링커를 붙이기도 하고 갈락이라는 링커를 붙인 게 이제 RNAi 회사 중에서 선두주자인 엘나일넘이라고 있어요. 네. 엘나일넘이 RNAi의 오프 타겟 이슈를 어느 정도 고치기 위해서 갈락 링커를 붙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질환 쪽 타겟팅이 너무 잘 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RNAi 파이프라인의 좀 블록버스터가 된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트렌드 RNAi 트렌드에서 갈락이 접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갈락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올릭스가 유일하고 지금 RNAi 기전과 관련된 치료제의 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후기 임상이 들어간 것도 많고 FDA 승인이 원래는 RN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억제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희귀질환 쪽에 더 적합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렉비오라고 고지혈증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성질환까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RNAi의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올릭스 같은 플랫폼 회사들도 커지지만 CDMO 시장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 듯 모를 듯. 네,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의학 쪽에 전문가이시고 애널리스트고 저희는 비의학 전문가인데 얘기하는 걸 그냥 술술술 듣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랭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만나서 다른 언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올릭스는 RNAi 플랫폼을 보유한 굉장히 한국에서 유망한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습니까? 뭐 기술 이전이나 혹은 뭐 계약 현황 같은 게 조금 진척이 됐거나 했던 경험들이 최근에 있나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 네. 작년 9월에 OTS라는 올리고 학회에서 네. 본인의 플랫폼을 이용한 간질환 타겟팅 데이터를 오픈했었어요. 갈락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플랫폼을 오픈한 거였고 그 당시에 나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월에 바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회사랑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반응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중국의 회사 중에서도 중국 빅파마의 자회사인 장수 항소제약과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계약이었다라는 판단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올릭스가 유럽 제약사와 리서치 펀딩 계약을 맺었어요. 리서치 펀딩 계약을 맺어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후보물질 4개를 발굴해서 후보물질을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작년 6월에 보냈으니까 이제 4개에 대한 효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4개 중에서 하나라도 괜찮은 상황일 때는 바로 차기 계약이 또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텍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가벼운 것은 옛날 같으면 뭐 국내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신약을 하나 개발 활동 말동 했다 못했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뭐 큰 기대했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런 신약 개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캐시플로우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올릭스가 지금 RNAi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그 주요 또 주목할 만한 그 신약 후보죠?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올릭스 RNAi 회사다 보니까 RNAi가 요즘 또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탈모치료제 네네. 쪽, 탈모치료제 쪽도 이제 국내 임상 예정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좀 시장이 너무 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탈모치료제 쪽 임상 이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비대 흉터 같은 경우는 국내가 휴젤이 임상 2상, 그리고 미국은 올릭스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 흉터도 시장이 크고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나기, 간질환 타겟팅을 하는 링커 중 하나 물질이고 링커이기 때문에 간질환 파이프라인 데이터가 갈락 도입 후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간질환 쪽 딜이 RNAi 쪽에서 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고려해 보셨을 때 간질환 파이프라인 데이터 오픈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신테카 바이오는 물론 이제 신약도 개발하지만 자신들의 AI를 기반으로 한 IT와 BT가 결합된 서비스를 가지고 그것도 판매하고 신약도 공동 개발하지만 올릭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신약 개발 쪽에 집중된 이런 회사인 거죠. 네, 신약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어쨌든 올릭스도 라이센싱 딜이 목적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연구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그러니까요. 부족하고 예. 일단은 라이센스 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어주기 때문에 네. 차후 회사 커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들이 뭐 탈모와 관련된 치료제 이런 얘기 합니다만 중요해요. 이제 머릿결이 많으시잖아요. 젊으신 분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뭐 적진 않지만 이제 연식이 되니까 머리가 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테마로 사실은 느닷없이 오르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죠. 이 회사는 그죠?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엮여가지고 그냥 푹푹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파이프라인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러면 추가 모멘텀과 또 역시 바이오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요. 리스크 요인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차기 계약이 가능한 리서치 네. 펀딩이 끝났고 후보 물질 테스트에 있다라는 점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엠큐렉스라는 mRNA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올릭스가 mRNA 자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mRNA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은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mRNA 플랫폼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RNA를 한다 해서 주가가 뛰었던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릭스는 반응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 라이선싱 딜 했을 때도 반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좀 추가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바이오텍이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간질환 타겟팅을 하는 갈락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할 때, 그리고 약물 전달을 할 때 다른 타겟팅이 필요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타겟팅 요법이 사용되게 된다면은 이제 갈락 플랫폼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뭐 임상 진전이 네. 조금 안 된다면 바이오텍은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부분만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은 고충을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통 뭐 IT나 이런 쪽은 목표가 얼마 다 확신을 하는데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그런 걸 참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힘드시기도 하겠어요. 목표가를 내라는 압박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올릭스는 38,000원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저는 좀 많이 낮은 편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일단 저는 이번 연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올릭스 뭐 mRNA로도 반응 안 했고 RNAi 플랫폼이 있고 이제 라이선싱 딜 진행하면서 임상 진전 데이터 네. 결과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강하나 연구원과 바이오얘기 또 주목할 만한 기업 두 군데를 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예민수의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